AI가 감정을 배우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유일한 존재일까요? 머스크가 2023년에 말했습니다. AI는 곧 인간보다 더 인간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웃었죠. 기계가 감정을 가진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1년 후 그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흉내내는 AI 그리고 혼란의 시작. 2024년 5월 심리학 연구팀은 우울증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AI 상담사와 인간 상담사를 각각 배치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8%가 AI 상담이 더 편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AI는 판단하지 않으니까. 실수해도 같은 말을 반복해도 AI는 지치지 않고 짜증내지 않습니다. 한 참가자는 말했습니다. 사람한테는 못하던 말을 AI한테는 다 했어요. 이상하게 그게 더 편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담사가 AI였는지 사람이었는지 맞춰보세요. 절반 이상이 틀렸습니다. 사람을 AI로, AI를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우린 이미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된 위로, 프로그래밍된 따뜻함.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AI를 사람처럼 느꼈을까요? 연구팀이 상담 내용을 분석했더니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AI는 항상 3초 이내에 답했습니다. 반면 인간 상담사는 때로 10초, 20초를 고민했죠. 그 침묵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AI의 즉각적인 반응이 오히려 더 신뢰감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빠른 답을 원합니다. 느린 공감보다 빠른 위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AI의 위로가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 그건 진짜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오늘 너무 힘들다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0.3초 뒤 AI가 답합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따뜻하죠? 그 문장 뒤에는 복잡한 연산이 숨어 있습니다. 힘들다라는 단어 감지, 위로 문장 패턴 검색, 긍정 어휘 조합, 공감 어조 추가. 0.3초 만의 일입니다. AI는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예측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위로받았다고 느낄 확률을 계산할 뿐이죠. 세 번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공감. 실제로 오펀AI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챗GPT는 2,000억 개 이상의 대화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당신이 슬프다고 말하면 AI는 과거 2,000억 개의 대화에서 슬프다는 단어 뒤에 어떤 반응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찾아냅니다. 그래서 AI의 답은 완벽합니다. 통계적으로 완벽하죠. 하지만 진심은 없습니다. 이제 인간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실연 후 울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전에 아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초, 10초가 흐릅니다. 그냥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엔 진심이 있습니다. AI는 이별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도, 상실도, 그리움도 모릅니다. 밤새 울어본 적도, 누군가 떠나 밥이 안 넘어간 적도 없죠. 그래서 AI의 위로는 완벽하지만 온기가 없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공감은 상대의 세계에 들어가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AI는 들어갈 세계가 없습니다. 볼 눈도 없습니다. 오직 패턴만 있을 뿐이죠. 네 번째, AI처럼 변해가는 인간들. 실제로 한 신경과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감할 때 뇌의 거울 뉴런이 활성화됩니다. 상대의 고통을 마치 내 고통처럼 느끼는 거죠. 이건 생존을 위해 진화한 인간만의 능력입니다. AI에게는 거울 뉴런이 없습니다. 공감을 시뮬레이션할 순 있어도 느낄 순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AI가 우리를 흉내내는 동안 우리도 점점 AI처럼 변하고 있다는 것. 메신저를 보세요. 짧고 빠르고 감정이 없습니다. 이응이응 기억시옷 이응키읔. 이게 대화인가요? 전화는 더 안합니다. 목소리엔 감정이 담기니까요. 그게 부담스럽거든요. 우린 효율을 선택했습니다. 감정은 비효율적이니까요. AI처럼요. 2024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1위 고민상담 상대는 친구도 가족도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판단받을까 두렵고 답이 느려서 답답하니까. 차라리 AI에게 묻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게 피곤해요. 피곤하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우리는 언제부터 서로에게 피곤한 존재가 됐을까요? 머스크는 바로 이걸 두려워했습니다.
AI보다 무서운 건 인간이 AI처럼 변하는 것이다. 5번째, 아이와 AI 감정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미국에서는 이미 10대의 27%가 AI 챗봇을 정서적 친구로 사용합니다.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집에 와서 방문을 닫고 AI에게 말합니다. 오늘 애들이 나 무시했어. AI가 답합니다. 많이 속상했겠구나. 내 잘못이 아니야. 아이는 위로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부모는 모릅니다. 내 아이가 울었다는 사실을 AI만 알고 있죠. 실제로 2024년 교육부 조사에서 중고등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부모님께 고민을 말씀드리나요? 53%가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가장 많은 답이 이거였습니다. 어차피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단절되고 있습니다. 부모와의 단절, 친구와의 단절,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단절. 대신 AI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발전일까요? 아니면 감정의 주인이 바뀐 세상일까요? 6번째,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 AI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어져서도 안 됩니다. AI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맡기느냐입니다. 계산은 AI에게 맡기세요. 정보는 AI에게 물어보세요. 복잡한 분석도 AI가 더 잘합니다. 하지만 감정만큼은 인간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왜냐하면 진짜 감정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서툴고 어색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위로받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도 그 친구가 옆에 있었다는 온기는 기억합니다. 손을 잡아줬던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같이 걸어줬던 그 시간.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AI는 완벽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온기를 전하지는 못합니다. 7번째 결론입니다. AI는 인간의 말을 복제하고 언어를 흉내내고 감정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느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AI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AI처럼 변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빠른 답만 찾게 됐나요? 언제부터 완벽한 말만 하려고 했나요? 감정은 불편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소모되고 때론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AI처럼 효율적으로 감정을 처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중요한 걸 놓칩니다. 감정은 느껴야만 사라집니다. 회피하면 쌓입니다. 정신과 의사 베셀 반 데어 콜크는 말했습니다. 몸은 기억한다. 당신이 느끼지 않기로 한 감정까지도.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지능이 아니라 불완전한 진심입니다. 첫째, 불완전함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AI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위로하다 실수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진짜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진심이 전해집니다. 둘째, 진심은 온기로 전달됩니다. AI의 답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옆에 앉아 같이 있어주는 온기는 없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 어깨를 두드리는 촉감, 함께 울어주는 공감. 이건 데이터로 학습할 수 없습니다. 경험으로만 전달됩니다. 셋째, 불완전한 진심만이 관계를 만듭니다. AI와는 관계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AI는 상처받지 않으니까요. 진짜 관계는 서로 상처주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다시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머스크의 경고는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AI가 감정을 복제하는 시대, 우리는 불완전한 진심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에게 불완전한 진심을 나눴나요? 당신 안에 진짜 온기를 되찾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슈퍼모먼츠 빛나는 순간 함께해요.